그제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었고요. 오늘 6천만 대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암호화폐 가격이 뛰면서 연일 정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의 특징이 바로 누가 얼마나 갖고 있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불법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탈세 창구로 이용됐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암호화폐 덕분에 갑자기 체납자가 줄어들었다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태 인사이트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암호화폐로 재산을 몰래 은닉한 빼돌렸던 사람들이 과세 당국에 적발이 됐는데 얘기 좀 해보죠. 2,000명이 넘었다면서요? 네, 정확하게는 2,416명. 강제 징수된 금액이 366억 원이나 됩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좀 숨기고 있다가 과세 당국에 적발이 돼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실행됐는데요. 정부가 강제 압류를 실행한 첫 사례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암호화폐는 좀 알아내기가 어려운 화폐인데 적발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일반적인 탈세 경우하고 형태는 비슷합니다. 수입 빼돌린 경우 당연히 있고요. 상속받은 재산, 부동산 판 돈 이런 것들을 빼돌렸는데요. 보시면 서울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27억 원을 체납을 했어요. 27억 원을 체납을 했는데 알고 보니 39억 원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갖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에 적발이 돼서 압류를 당했고요. 체납자 B 씨는 아버지 사망금 5억 원,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었고 C 씨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판 돈을 암호화폐로 갖고 있다가 양도세 12억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야, 이 다들 돈 없다고 세금 내는 것도 미루고 또 세금 안 내려고 막 피해 다녔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암호화폐로 뒤에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암호화폐 압류를 했다고 해서 세금을 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압류를 한다는 게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화폐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반환 청구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압류를 합니다. 압류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으로 못 바꿉니다. 못 바꾸면 국세청이 이걸 갖고 있다가 거래를 못하는 그 화폐를 좀 가격을 산정해서 현금화해서 체납액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가격이 워낙 뛰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천만 원이 넘어갔고 이게 압류가 들어오니까 체납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애초에 숨긴 재산보다도 확 늘었으니까 밀린 세금을 내야죠. 이걸 압류당하면 안 되니까. 심지어 이 앞에 보신 병원장은 코인 압류 안 당하려고 27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암호화폐가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니. 그런데 제가 앞서 계속 질문 드렸던 게 뭐냐면요. 암호화폐라는 게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죠? 그렇죠. 갖고 있어도 계좌에 기록이 안 남죠.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숨겼고 그동안 탈세나 부정거래에 이용된다고 나오는 얘기들도 이것 때문인데요. 네. 흔히 우리가 FIU라고 부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은행 같은 곳에서 정보를 받아서 자금 세탁 거래 정보 같은 걸 수집하는 기관인데요.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받아서 탈세를 추적합니다. 암호화폐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못 찾죠. 못 찾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강제 징수를 위해서 국세청이 머리를 좀 굴렸어요. 고액 체납자 명단을 여러 거래소에 보내서 이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따로 수집을 해서 일일이 비교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핸드폰 인증 그리고 연결된 은행 계좌 그리고 생년월일 등에 대해서 100% 실명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암호 깨기가 참 힘들고 찾기도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그 하루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양, 암호화폐 거래량만 8조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적발하는데. 그렇죠. 인력을 동원해서 엑셀 켜고 다 대조할 수는 없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말이 어려운데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보시면 25일부터 네. 시행이 되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는 게 생깁니다. 기존의 금융기관처럼 고객을 확인해야 되고 의심 거래는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대신 고객은 신고 사업자의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곳은 은행에서 인증받을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사업의 건전성 같은 거를 미리 심사를 받아야지 운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암호화폐에 250만 원 넘는 수익금을 올리면 20%를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거래 내역이나 자산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재산 은닉이나 탈세 조사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가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김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